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울산 지역 도심 전체가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 열기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동원되고 생수 냉장고까지 등장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 더위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진 불볕 더위에 울산 도심 전체가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도심 속 열기를 잡기 위해 살수차가 동원됐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며 지나가자 도로 위 온도는 금방 떨어집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도로 노면 온도를 낮추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면 탈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물을 뿌리면 온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도로변 미세먼지도 없애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딱 뿌려주고 나면 조금이나마 이제 떨어지니까 온도가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울주군에는 무더위 갈증 해소를 위한 생수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울주군 지역 일부 곳에 설치된 생수 냉장고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생수를 채워 넣기가 무섭게 바로 동이 날 정도입니다. 이 생수 이 냉장고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도 편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한테 편하고 젊은 사람들도 또 먹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타 지자체 역시 버스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 전통시장 쿨링포구 운영, 그리고 주요 횡단보도 그늘막 운영 등 다양한 폭염 대책으로 더위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에게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역 2,100여 개 기업 대표들에게 발송된 이 서한문에는 매년 여름 온열 질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리며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폭염 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에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달 20일 기준 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은 실외 작업장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전국적으로 사망사고가 1년 전 대비 36.7%나 늘어난 것과 관련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최근 1년간 발생한 건설 현장의 사망사건 5건 중에 4건이 1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어남에 따라 소규모 영세 공사 현장과 사업장 위주로 온열 질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과 생수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당일 예약으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최근 검사 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소 PCR 검사의 당일 예약 기능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 중구보건소 등 전국 7개 보건소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는 당일 예약 검사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4일 울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저녁 시간대에 남구 엑소21 컨벤션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을 국민들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울산이 지역주의와 구조적인 문제로 힘들기는 하지만 교두보를 만들어 차곡차곡 지지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오전에는 신라스테이에서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와 민영화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일대우버스 노조가 대표이사와 청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사측이 폐업 공고를 낸 당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다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난달 27일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대표이사와 청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위장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주거시설과 재해구호물자 등에 대한 지난해 관리 점검 결과 402건이 관리 미흡 등으로 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난이 늘어나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생존과 직결된 재해구호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일 채팅앱에서 처음으로 만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가 지난 4일 밤 구속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의 집을 찾아갔고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의 휴대전화가 알뜰폰이라고 불리는 별정통신사였던 관계로 위치 정보를 알아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알뜰폰 가입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으며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 고객을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휴가철이 되자 해수욕장은 텐트를 친 피서객들로 붐비는데요. 매년 이맘때면 해변가에 사람들도 많지만 쓰레기도 많고 또 비어있는 텐트들도 즐비해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심은홍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바닷가. 휴가철을 맞아 평일 오전인데도 해수욕과 캠핑을 즐기러 온 피서객들로 붐빕니다. 빼곡하게 놓인 텐트에는 친구와 가족들끼리 3, 4, 5 모여 피서를 즐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매년 휴가철이면 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해안가가 더럽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캠핑을 즐기러 온 일명 캠핑족들이 늘었지만 오히려 종량제 봉투를 챙겨 다니며 뒷정리까지 신경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재활용 따로 재활용 봉투 이런 데 모아가지고 재활용 가지고 가고 웬만하면 종량제 다 저희가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가지고 가는 식으로 하죠. 지자체에서는 해변 금지 행위를 알리는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해안가 정화를 위해 단속과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각자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쓰레기 봉투, 빈 봉투를 가와가지고 묻고 남았는 거를 가지고 이래 많이 가요. 하지만 피서객들이 설치해둔 것으로 보이는 텐트 중에는 사람 없이 빈 텐트만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알박기용 텐트로 캠핑족들이 언제든 드나들기 위해 설치해둔 겁니다. 장기간 설치해둔 텐트는 엄연히 공유 수면법에 위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박 텐트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설명회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립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교 학점제의 내용과 변화되는 학교 생활 등에 대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강사로 나와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모두 12회에 걸쳐 진행되고 사전 신청한 1,7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하며 추가 참석 희망자는 울산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울산시 교육감배 전국 학생 스쿼시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는 7일 남구 문수 스쿼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대회는 오는 10월 울산 전국체전 사전 점검과 스쿼시 꿈나무 발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 선수 42명이 참가해 각 부별 참여 인원에 따라 공동 3위까지 입상한 학생들에게 교육감상이 주어집니다.
울주군은 원전 지원금으로 대학생 1,051명에게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울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학기 성적이 일반 장학생의 경우 3.5 이상, 복지 장학생은 2.0 이상이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되면 일반 장학생은 1인당 70만 원, 복지 장학생은 1인당 15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남구청이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와 함께 8일부터 18일까지 남구 내일로 자유여행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홍보단으로 선발되면 장생포 고래문화특군의 유료 관광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수행과제를 완료하면 6만 원 상당의 철도 이용권인 내일로 바우처와 기념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과제는 태화강역을 이용하고 장생포 고래특군의 시설 한 곳 이상을 방문한 후 개인 SNS에 여행 후기를 2건 이상 업로드하면 됩니다. 만 29세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각급 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 또는 사서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248개 학교에는 통합 운영하는 스포츠 중고등학교 도서관까지 포함해 모두 247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66명,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파견된 사서공무원도 10명에 그쳐 전체 학교 도서관의 70%는 사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장서 관리는 물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각종 독서 교육도 할 수 없어 교육청의 보다 체계적인 사서교사 확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우호 협력도시 일본 니가타시와 중학생 온라인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교류회에는 울산 관내 중학생 6명과 니가타시 시립 키도 중학생 4명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서로의 도시와 문화, 학교 생활 등을 소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6년 우호 협력도시가 된 울산시와 니가타시는 문화예술과 환경, 청소년 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구 대송 농수산물시장이 휴가철을 맞아 어제부터 오는 7일까지의 3일간 대송 썸머 나이트 마켓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송 농수산물시장에서 플리마켓과 버스킹,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열리고 시장 내 점포 23곳에서 자체적인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일산해수욕장에서 홍보 부스도 운영해 기념품과 할인권들을 나눠주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